우와, 야, 박지마. 피싱물로 와탄갑니다. 오늘 알아볼 리뷰는 또 노싱크입니다. 근데 이제 6월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7월달 8월달 혹서기를 대비해서 이 노싱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노싱크를 좀 더 파야 됩니다. 먼저 예전에 제가 입문자님들과 낚시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자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었는데, 그때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토대로 노싱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과 바늘 그리고 훅 세팅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거의 압도적으로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앞에 영상에서 훅 세팅을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지금 알아볼 것은 이 짜투리 라인을 짧게 커팅하는 이유와,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후가이를 이렇게 웜을 이렇게 깊숙하게 이렇게 밀어 엮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짜투리 라인을 짧게 잘라주는 이유는 이렇게 몇 가지 이유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이유는 특히 말풀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초와 그리고 부유물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낚시하는데 굉장한 방해가 되죠. 근데 이렇게 이제 짜투리 라인을 깔끔하게 잘라주고 후가이를 이렇게 깊숙하게 밀어주면 아무래도 말풀의 그 어떤 방해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밀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웜 소실이 조금 줍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길게 잡아주니까 좀 더 이 웜을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이렇게 이제 커팅을 해주고 쭉 밀어주고, 오히려 더 나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닐하고 라인 그리고 로드하고 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저는 M대나 ML대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닐은 7점대나 8점대를 권해드리는데 뭐 6점대, 뭐 5점대 뭐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노싱크에서 닐은 크게 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시는 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닐에는 크게 구애를 받지는 않지만 제일 크게 구애를 받는 게 이제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라인을 제가 권해드릴 때는 8파운드에서 10파운드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루어가 라인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리고 또 커버 돌파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8에서 10파운드가 가장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세 번째로 반문 비슷하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MH대, 즉 이제 미디엄 헤비대와 그리고 H대, 헤비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이제 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20g 짜리 뭐 이런 거의 20g에 육박하는 뭐 쉐드웜이나 뭐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웨이트의 웜으로 사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물론 됩니다. 되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효율성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M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미디엄대입니다. 운영할 수 있는 무게치가 어떻게 되냐면 8에서 21g 정도 됩니다. 8에서 21g 까지는 노싱크 채비를 하는 데 대해서 뭐 크게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ML대 같은 경우에는 4에서 14g 정도 노싱크 채비를 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이 미디엄 헤비대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8g이 넘는 운영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H 여기서부터는 무게치가 확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보통 여름이 깊어갈수록 웜에 특히 무게나 그리고 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미디엄 헤비대 같은 경우 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스트레이트 웜이나 아니면 또 이런 얄팍한 얇은 스트레이트 웜 크기가 한 요정도 4인치 정도 되는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작아집니다. 웜 크기 자체가 무게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미디엄 헤비대로 이런 아주 얇은 웜을 캐스팅 하기에는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걸 이대에 달고 던지면 하루 종일 요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류에 이렇게 이제 이런 스트레이트 가볍고 무게가 많이 안 나가는 이런 류에 이제 또 웜을 사용하실 때는 요런 이제 베이트 피네스 같은 대 같은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건 베이트 피네스 떼기는 한데 요런 웜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웜을 여기에 달아서 캐스팅을 하시면 또 이 꼴 납니다. 그래서 요런 류의 웜을 사용하실 때는 요런 스프링 라이트 대가 제일 적당합니다. 요런 라이트 대를 사용하시면 또 베스를 낚는데 도움이 또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걸 간단히 마무리하고 이제부터는 베스들의 행동 패턴과 웜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이때 베스들의 행동 스탠스를 보면 고소운기라 베스들의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라기보단 오히려 더 다양한 행동 패턴을 보여줄 때가 더 많습니다. 2월, 3월,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이 폭발하는 때이죠. 그래서 이때는 베스들이 왕성한 먹이 활동이 어떻게 보면 한 패턴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고, 이 시기 때 마리수나 그리고 기록고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산란기라는 특수성을 빼면 평탄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러다가 6월, 7월, 8월 그리고 9월 초까지 이 시기에 접어들면 확 달라지는 게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와닿죠. 가령 예를 들자면 외부적인 요인, 5월부터 시작하는 농번기, 배수기, 6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시작하는 장마가 끝나고 나면 폭염,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죠. 그리고 요즘은 여름 갈수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스들은 다양한 패턴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고수운기라는 것과 맞물리게 되면서 다양한 패턴들을 보이게 됩니다. 역시 이때 아침, 오후, 늦은 오후, 저녁 피딩, 이것도 다양한 패턴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 갑자기 겨울과 같은 패턴을 보인다든지,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다든지,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있다든지, 준층에 빈사 상태로 둥둥 떠다니고 있다든지, 이게 여름을 대표하는 어떤 베스들의 대표적인 패턴들이기도 하지만, 이 말고도 더 다양한 패턴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고수운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패턴들 때문에 우리 입문자님들과 그리고 초보자님들, 이 시기 낚시를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입문자님들과 초보자님들이 이 시기 베스 낚시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개념 정리를 하면 좋으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확실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을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 보고 접근을 합니다. 제가 언급한 행동 패턴을 보일 때 거기에 걸맞는 대응 방식을 구사하면 되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대응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낚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노싱커 리거입니다. 노싱커 웜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텐데, 쉽게 얘기하자면 7, 8월 여름에는 무게와 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먼저 무게 얘기를 하자면 이걸 아셔야 합니다. 무게와 부력은 비례하지 않는다. 무게를 줄인다는 말보단 부력을 높인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이 됩니다. 이 부력을 높이게 되면 웜이 가라앉는 속도가 아주 천천히 느려지겠죠. 이 장점을 살리시는 겁니다. 베스에게 오래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노싱커는 굉장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간혹 느리게 가라앉는 이 루즈함의 단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건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장점을 한껏 살리시는 게 베스를 낚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크기도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주시면 되는데, 크기에는 여러 가지 변화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길이의 다양성, 부피의 다양성, 형태의 다양성, 그리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을 다 짚고 넘어가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우리 입문자님과 초보자님들한테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걸 다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할 테니까 그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하는 노싱커 운영 방식으로 쉽게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형태의 다양성에서는 이런 스트레이트 웜을 선호합니다. 길이와 부피는 여름이 깊어갈수록 다소 짧아지고 부피는 가늘어집니다. 이유는 베스 사냥 습성과 패턴 때문인데, 베스 사냥 습성 중에 하나가 만만한 사냥감이 먼저 1순위이기 때문이죠. 간단합니다. 만만한 상대를 쳐서 자기 에너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습성을 교묘하게 자극시키고 이용하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접근 방식과 개념 정리를 하시면 우리 입문자님들에겐 베스를 낚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초보자님들에겐 새로운 접근 방식과 개념 정리로 시야를 넓히는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현재 12시 9분, 정말 낚시가 안 될 시간이죠. 근데 이제 제 앞에 이제 한 7, 8m 정도의 수몰나무건이 있습니다. 앞에 영상에서는 시각적인 면과 그리고 포인트를 바라보는 방향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었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쓰는 건 그냥 노싱커입니다. 일반 노싱커인데, 이런 노싱커 같은 경우 저는 그냥 바로 직공을 합니다. 왜냐? 이 노싱커는 아주 멋진 장점이 하나 있죠. 바로 미끌림에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 장점을 아주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죠. 물때까지 귀찮게 해주마. 또 다시 그렇지, 왔다, 나와라. 그렇지. 우와, 야, 박지마. 아이고. 와, 그래 크지도 않은데 힘 하나는 진짜, 와, 하만 베스 끝내준다 진짜. 이 그물이네. 이 나무 끝에 그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걸려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라인을 가감하게
라인을 끊어버리고, 자, 이렇게 한 35 정도 되는 베스가 또 이렇게 물어줍니다. 저런 수물나무 같은 경우도 이런 노싱커 채비들은 상당한 미끌림 극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런 데 넣어 가지고 살살 달리면서 액션을 주시면 요런 놈이 물어줍니다. 아,